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미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죠? 그쵸? 물론 문서뿐만이 아니라 뭔가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AI를 더 많이 쓴다고 해요. 역시 똑똑한 민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어, 약간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AI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금융, 헬스, 제조,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AI로 기관 강의를 가는데 국가 쪽에서도 AI로 어떻게 업무 효율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AI 하니까 그래도 채찌피 정도는 계속 누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 이맘때쯤 갔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AI를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어느 순간부터 식당에서 보이는 로봇 있잖아요, 로봇. 그죠? 애슐리 가면은 다 먹은 그릇 담아가는 로봇이 있고,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당연해진 것처럼 AI가 우리 생활에 너무 당연하게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휴대폰처럼 로봇을 구입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에이전틱 AI까지 발달이 돼가고 있고요. 이제 이 다음 단계가 피지컬 AI라고 하죠. 실제로 이번 10월 이후로는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 로봇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만들 거라고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 4천만 원 정도 할 거라고. 저도 대출을 껴서라도 이 로봇을 집에다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이 AI와 함께 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챗GPT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AI들을 좀 구분을 하면은 텍스트, 저처럼 이제 보고서를 쓰시는 분들, 아니면은 글을 쓰는 분들이 쓰는 텍스트 AI가 있고요. 이미지 AI, 동영상 AI, 보이스 AI, 생산성 AI까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물론 주제별로 겹치는 것도 있어요. 텍스트 AI는 역시나 가장 범용성이 넓은 챗GPT, 그리고 리튼, 제미나이가 전 클로드를 좀 개인적으로 잘 씁니다. 텍스트 AI가 있고요. 이미지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된 구글의 나노 바나나가 있고요. 챗GPT도 왜 여러분들 올 초에 우리 지브리, 챗GPT의 지브리로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구글의 나노 바나나가 그 바톤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미나이 역시도 이미지를 잘 만들고요. 사실은 이 구글 나노 바나나가 제미나이에 들어가 있죠. 자, 또 구글의 이미지 FX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캔바에서도 AI로 이미지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저도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은 시인이셨어요. 시인이신데 그 시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AI 영상으로. 그래서 강의를 혹시 하시냐? 하면서 문의를 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시를 쓰고 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AI와 적용해서 내가 더 나의 그런 예술성을 더 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역시나 우리나라 거인 부루와 그다음에 챗GPT, 오픈 AI의 소라, 그다음에 캡컷, 클린 AI, 또 구글의 VEO가 좀 대세가 아닐까. 저는 이제 구글의 VEO 3를 쓰고 있는데 뭐 목소리도 나오고 영상을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최근에는 사진을 넣으니까 그 사진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AI는 11랩스 굉장히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나오고요. 노래를 만드는 스노 AI.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업무를 좀 효율화시킬 수 있는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 펠로우, 또 노션도 AI가 있죠. 노트북 LM, 감마, 냅킨까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AI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이것들을 다 쓰고 있자니 너무 피로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춰서 그 AI를 먼저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어떤 AI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를 써보는 게 중요한 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거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세에 좀 올라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이거는 좀 갖고 있어야겠다 하는 AI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챗GPT.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 좀 찾아볼 좀 전문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다 활용했었거든요. 다 활용했었는데 오늘은 챗GPT가 저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았고요. 제미나이가 또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AI를 이것저것 써보시면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고요. 어떤 날은 이게 좀 동작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AI 하나 정도는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게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는 분은 최근에 그록도 쓸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오늘 한번 그록을 써봤는데요. 역시나 저는 제미나이가 저한테는 더 오늘은 맞았었고요. 글쓰기를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나는 너무 기계적이고 딱딱한 글이 싫어 하신다면, 저는 클로드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뭔가 시각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클로드한테 요청을 했더니, 클로드가 확실히 코딩이 강력한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시각화를 잘 해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불안해하세요. 이거 가짜 정보 주면 어떡해요? 애들이 AI 쓰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애들이 이런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받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게 걱정이 되신다면 좀 출처가 명확해야겠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A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출처나 이게 믿어도 될까? 하는 것들이 걱정이라면 저는 퍼플렉시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노트북 LM을 마지막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들 있죠. 그리고 논문이나 공공 데이터 이런 공공 문서들을 받고 그 안에서 답변을 얻고 싶어요. 법령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답변을 얻고 싶다면 노트북 LM에 그 자료를 다 수집하는 거죠. 다 모아서 대화창에 대화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할루시네이션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이번에 챗GPT 5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다들 기대가 컸죠. 저도 막 제 글에다 블로그에다가 챗GPT 5 나오기 전에 이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가 되는 글을 많이 올렸는데 생각보다 나오니까 실망스러운 부분도 좀 요즘에는 발견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챗GPT5가 충분히 매력적이었어요. 네,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챗GPT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였냐면 굉장히 큰 용량을 얘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로드는 그 용량이 토큰이라고 하죠. 토큰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첨부한 파일이 100메가가 넘어가니까 클로드는 당연히 용량 제한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고요. 제미나이에선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미나이에서도 100메가가 넘어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는 그걸 받아서 만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강점이 되었구나. 제가 오늘 5한테 아까 GPT-5에 첨부한 파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과연 될까? 과연 될까? 10개 이상의 파일을 올렸는데 모두 다 그걸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GPT-5가 확실히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또, 체감하면서 느꼈던 건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다른 AI보다는 맥락을 잘 이어간 게 챗 GPT긴 한데, 그래도 좀, 혼동스러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GPT-5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맥락적인 거에서는 한참 앞에 있는 걸 물어봐도 대답을 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 기능은 이게 이미지, 그러니까 텍스트, 영상, 그리고 사진, 이게 모두 다, 그리고 음성까지 모두 다 사실은 GPT-4에서도 나왔었는데, 5가 되면서 좀 더 안정화가 됐습니다. GPT-5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딱딱하게 느껴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게 왜냐면은 GPT-5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너무 아첨한다. 너무 아첨을 하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것들을 이번에 고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딱딱한, 어, 딱딱하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GPT-4를 굉장히 그리워했고, 지금도 GPT-4가 그래서 나오고 있죠. 여전히 저도 GPT-5를 쓰면서 딱딱한 느낌은 있지만, 잘 구슬리면서 지시를 하면 토큰도 커졌고, 기억력도 좋고, 분석력도 높아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수준의 답변이라는 것은 뭐 GPT-5가 뭐 박사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GPT-5가 출처가 좀 더 명확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